얘들아 출근하자. 윤호상의 취업 락서 시간인데요. 바로 모셔보죠. 예, 인사PR 연구소 윤호상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언제 봐도 참 듬직한 분이십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취업 실패 극복하기라고 네. 나왔는데요. 그래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타격이 정말 크잖아요. 일어나고 극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수장님? 이제 2013년이 진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과 기온으로 몸과 마음이 추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가장 힘든 친구들이 취업에 실패한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취업 실패 극복하기를 주제로 취업 실패를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출발점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실패.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생각만 해도. 예. 자, 이분들에게 오늘 윤호상 소장님이 따뜻한 조언을 좀 해주실 텐데요. 네. 저 같으면 뭐 제가 해드릴 게 없다 보니까 일단 그냥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힘내라고 토닥토닥. 토닥토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좋은 방법이죠. 좋은 말을 그렇게 좀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네. 취업 실패자들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합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실제 이제 초기에 서류 전형에 떨어진 친구보다는 면접, 특히 이제 최종 면접까지 가서 떨어진 분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하게 할 거는 좀 자신감을 회복할 건데 해야 되는 건데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실제 취업 시장이 좀 나아졌다 하지만 체감 취업 시장은 좀 악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탈락한 게 아니고 많은 지원자 중에 다수가 탈락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실망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나 혼자만 사실 실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탈락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너무 잃지 말고 극복을 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너무 심하게 받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데 소장님 이게 말이 쉽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안 쉽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이게 뭐라고 조언 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취업 스트레스는 이제 굉장히 다른 것과 좀 다른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좀 본인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시간이나 여유를 조금은 가져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실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고 매일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것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중에 일정 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한 일탈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 며칠을 비워서 혼자 여행을 가보는 방식이 좀 권하고 싶고 이것이 여유가 없다면 오히려 학교 수업이 아니고 외부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오히려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좀 일상을 벗어나서 머리를 식히는 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힘든 부분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쓰라린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을? 실제 많은 취업 준비생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스펙적인 측면만 반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원인이 이제 실제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넷 카페, 합격한 선배들의 카드라 통신에 좀 현혹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스펙 부족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실제 만나보면 스펙뿐만 아니고 자기소개서나 인적성, 면접 등에 떨어질 만한 원인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조차도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펙보다는 떨어지는 이유가 오히려 스토리적인 게 많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전 채용 프로세스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면접 전 과정에서 본인의 실패 원인을 조금 넓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경험을 좀 잊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시 꺼내서 예. 회상을 해서 내가 뭐가 실수였을까 이런 거를 다시 그 쓰라린 상처를 마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꼭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요,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탈락을 하는 구직자들은 그 원인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 이제 스펙상의 카트라인으로 필터링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서류 전형은 스펙뿐만 아니고 스펙 스토리의 균형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펙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자기소개서로 반전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류 전형의 탈락 원인이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발생한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탈락 원인을 모르는 거는 너무 탈락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소개에 일상적이거나
경험이나 식상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한 이외에도 이제 직무의 특수성을 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의 했던 경험을 모두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구직자들은 그게 있는데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 직무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런 원인 이외에도 실제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자격증을 기재하신다든지 취업 스킬을 올리기 위한 각종 이력들만 나열한다든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력과 경험을 좀 나열하는 경우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사팀이나 기업 입장에서 본인의 지원서뿐만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로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요. 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1년 그리고 한 6개월 쉬고 또 6개월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래요? 어떨까요? 느낌이? 실제 구직자들이 지금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조금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실제 휴학 졸업 연기를 다른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본인도 목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도 너무 장기간을 휴학을 하는 것보다는 1년, 2년의 휴학보다는 한 학기 정도를 일단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한 학기 정도? 예. 일단 장기간의 휴학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무턱대고 휴학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낭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집중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계획을 하면 이제 실천하는 단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취업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스펙이나 스토리 싸움이 아니고 시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실패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조금 본인이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기한을 설정하는 게 낫습니다. 또한 기한 설정에도 조금 미루는 것보다는 가급적 앞으로 당겨서 하시는 게 좋고요. 기업의 채용 프로세스가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 기업 분석 등의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의 기한을 설정하셔가지고 오히려 방학 내에 마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방학을 또 잘 활용해야겠어요. 그렇죠. 예. 네. 자, 미리 목표 설정 기한을 설정해라. 미리미리 해둬라.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 시간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시간 관리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은 구직자들을 만나보면 시간 관리를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를 끝내고 나서 하나를 시작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어에 집중해가지고 외국어를 목표 점수까지 올린 후에 나머지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자기소개서를 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오히려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기한을 끝나면 본인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기 때문에 그 휴가 자체가 일주일에서 마치면 되지만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출발하기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할 일이라면 영어 공부 대신에 자격증 공부를 한 달로 해야 할 거면 지금부터 30분 정도만 할애하셔가지고 습관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휴가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어요. 네. 자,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12월이니까 올해 취업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네. 체감 취업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올해 구직자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올해 이제 다양한 전형 중에서 인적성 부분이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의 인적성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성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 인적성 부분을 1월부터 준비한 지방의 모 대학의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합격자를 냈고요. 그래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오히려 조금 나쁜 결과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적성 부분에서 구직자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데 실제 인적성은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학습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하루에 10문제 이런 식으로 습관해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으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장 큰 실패는 실패를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는 이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스펙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지원하려는 보니까 실제 지원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히려 실제 이제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스펙을 올리는 노력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본인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호상의 취업 낙서 시간 함께 했습니다. 12월이니까 이 취업 올해 실패했더라도 극복을 하시고 가뿐한 마음으로 희망적인 마음으로 내년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100번 도전해서 다 떨어져도 한 번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희망 가지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인사 PR 연구소의 인호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취업엔을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예. 자,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날까지 저희 취업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